설명할게. 자, 두 조건이 있는데 P면 Q이다라는 조건이 있어. 자, 조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여기다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라미를 칠 수 있거든.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Q이면 P이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거든. 자, 만약에 여기는 거짓이야. 그러면 이렇게 짝대기를 그릴 수 있다.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P면 Q이다는 거짓이고요. Q이면 P이다는 참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쪽이 모두 참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을 생각해 주면 된다. 양쪽 모두 거짓인 경우는요, 거의 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자, 이 경우에 자, 먼저 주어가 뭔지를 판단해야 돼. 누구 입장에서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거든. 보통은 주어를 P로 본다. 문제에서 써 있어. 누구누구는 뭐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럼 주어를 찾아서 걔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야. 자, 얘는요, 이렇게 얘기한다. P는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자, 얘는 반대로 P는요, Q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경우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조건이죠. 조건을 참이되도록 하는 원소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하고, 조건이 소문자인 것에 관하여 진리집합이 집합이니까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해달라고 했어. 자, 이 경우에 이와 같은 P가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인 경우에는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 얘는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둘이 같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그래서 문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나와. P는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겠지. 객관식인 경우에 5개의 지문을 주고 다음 중 P가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을 고르시오. 또는 필요 조건을 고르시오.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현재 1학년 학생들은 100% 출제된다, 그것은. 그래서 당연히 이 기본적인 충분 조건, 필요 조건에 대한 골격들은 기억을 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이제 수학적인 기본 원리들 있잖아. 그것도 많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습득을 해줘야지. 이거 다 알고 있어도 지문 하나 잘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그럼 틀릴 수 있거든. 그래서 근데 이거 기억하는 방법을 좀, 노하우를 좀 알려줄게. 주어 입장에서 있잖아. 주어 입장에서 충분하면 준이 받니. 내가 뭐가 충분해? 충분한데 받으면 탐욕스럽다고 얘기하죠. 자기가 돈이 충분해. 근데 막 기부를 받아. 아니지? 충분하면 줘야 돼. 베풀어야 돼. 필요하면 받는 거야. 필요하니까 받는 거야. 자, 요것만 기억하면 헷갈릴 일이 없어. 누구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지 물론 판단해야지. 주로 P인데, 그 다음에 뭐 이게 필요 충분인 것은 헷갈릴 일이 없죠. 자, 문제를 볼까? 87페이지. 자, 선생님이 너무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얘는 화살표법이라고 얘기할게. 얘는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게 무슨 조건인지 판단을 하는 말이야. 근데 두 가지를 다 사용해서 확인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둘 중에서 편한 거 하나만 써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주로 진리집합이 편한 것은 X 또는 P 또는 Q의 원소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함관계를 따지는 게 좋아. 자, 구체적인 문제에서 언제 포함관계를 통해서
어떤 조건인지 파악하는 게 편한지 설명은 구체적인 문제에서 해주도록 할게. 자, 30번 문제를 보세요. 자, 주어가 뭐라고 돼 있어? 조건 P는. 거기다 동그라미 그냥 쳐볼래? 조건 P는. P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얘기죠. 자, 1번은요, P가 X제곱 이퀄 Y제곱이죠. Q는 절대값 X 이퀄 절대값 Y. 그런데 얘는요, X제곱하고 Y제곱 같은 게 X는 풀마 Y죠. 얘도 X는 풀마 Y입니다. 두 개가 똑같다. 자, 똑같으면요, 뭐 진리집합 또는 뭐 화살표법 다 필요 없죠? 자, 무슨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야. 양쪽이 똑같은 조건이라는 얘기야. 2번. 자, P는 X 더하기 Y가 3이에요. 자, 화살표법으로 얘는 한번 해볼게. Q는 X는 1, Y는 2야. 자, 화살표를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서 자, P면 Q이다 참이니 X 더하기 Y가 3이면 X가 1이고 Y가 2야. 거짓이죠? 엄청 많잖아. 이거 3 만드는 방법. 거짓이다. X가 1이고 Y가 2이면 X 더하기 Y는 3이다. 얘는 참이죠? 자, 주어가 P인데 받는 것만 돼. 필요하니까 받는 거죠. 필요 조건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3번. X, Y가 각각 유리수라는 소리예요. 얘는요, X 곱하기 Y가 유리수라는 얘기예요. 얘도 화살표법으로 해볼게요. 자, X랑 Y가 각각 유리수면 곱하면 유리수가 되니? 유리수끼리 곱했는데 무리수가 튀어나오는 이상한 경우는 없죠. 참. 반면에 X, Y, 즉 곱이 유리수라고 해서 각각 유리수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거짓이야. 거짓은 뭐가 있어? 관리가 있죠.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 이런 것도 알아두는 게 좋아. 왜냐하면 관례를 기억하고 있으면 어떤 지문이 나왔을 때 아, 이것 때문에 안 되지, 이것 때문에 거짓이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루트 3, 루트 3. X가 루트 3이고 Y가 루트 3이면 곱하면 3이 되잖아. 3은 유리수인데 각각 무리수죠. P 입장에서 주는 것만 되죠. 충분 조건이 된다. 4번. 자, P는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고요. Q는요, X도 0, Y도 0이래. 자, 실수 조건이 있죠. 실수의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둘 다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라고. 이게 뜻하는 것은 X도 0, Y도 0이라는 거. 그럼 얘도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쪽 다 돼요. 그러므로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캐리비안 베이에 사람 많지? 완전 많았어요. 완전? 근데 너무 격하게 놀았더니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피곤해? 밤에 푹 잤을 거 아니야? 12시에 잤어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났어? 7시. 그 아침에 일어나서 뭐해?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해요. 그리고 학교를 가요. 아, 학교 갔었지? 네. 점심 먹었어? 점심 학교에서 급식. 혜원이는 어디 갔다 왔어? 가요. 강원도 어디? 계곡이랑 펜성 가서 거기. 2박 3일? 아, 1박 2일인데 좀 긴 1박이에요. 아, 거의. 출발은 아침에 하고 도착은 밤에 해서 뭐 그런? 펜션 좋은 펜션이야? 아니면 그냥 좋은 거. 좋은 펜션? 어디 이름이 뭔데? 이름 뭐예요? 펜션 이름 모르고? 통나무 집 같은 거야? 그냥 하얀색 집. 강원도에 있는 하얀색 펜션을 갔다 왔구나.
재밌는데.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학원 하면서 해보고 싶었던 게 몇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여름에 재원생 전체, 뭐 고3은 빼고 중1부터 고2까지 관광버스를 하나 빌려갖고 수련회 같은 거 가는 거. 태권도 학원에서 많이 해서요. 아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 일단 여학생 어머니들이 좀 걱정을 하시. 근데 뭐 여자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그건 별 문제는 아닐 거고. 근데 최근에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사회적으로 조금 막 그런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 많이 쑥 들어가지. 막 수학여행도 막 없앤다고 막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막 계획은 몇 번 세웠었어. 어느 펜션에 가서 몇 명 정원으로 해갖고 회비 얼마씩 걷어가지고 그래서 당일로 그냥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었어. 학원생 전체 버스 빌려가지고. 아 진짜요? 어디요? 에버랜드. 아, 학원에서 빅5 제공하고 아. 점심 제공하고 겨울에 갔었거든. 근데 얼어 죽을 뻔했지. 티 익스프레스 타다가 얼어 죽을 뻔했어. 저도 어제 티를 샀어요. 요새 티 그대로 전에 그런 그대로니? 그런 약간 롤러코스터 중에는 그게 재밌더라고. 제일 지나니. 제일 재밌어요. 솔직히 에버랜드는 티 말고는 그때 재밌었던 것 같아. 그것도 타고 여학생들하고 그것도 탔었어. 스케이트. 왜 여학생 강조하세요? 강조 안 했는데. 아, 남자애들이랑 스케이트. 갑자기 기억이 나. 거기 캐리비안 베이 가면 훈남 훈녀들도 많이 있잖아. 맞아요. 저희 한 7명에서 갔거든요. 한 명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근데 그 웬 민폐냐고. 계속 그럼 집에 가야지. 딴 애들 재밌게 놀게끔. 아 그래서 7명이었어요. 원래 8명이었는데. 아, 그냥 안 갔어? 네. 재밌게 놀았어? 네.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어? 그때 입장 2만원. 점심 5,000원? 그거밖에 안 먹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차비는 뭐 카드로? 어마트 타거든요. 엄마 대단해 주셨어? 한 대로 7명? 그럼 2대. 아. 수영장 간지 한 10년 되겠네. 반가우시면 애들 계속 돌았어요. 그래서 자고 왔어요. 88 페이지는 다 얘기한 거죠? 네. P가 Q에 포함되면 이렇게 알아두세요. 호감 관계가 이렇게 벌어지잖아? 그 사이로 뚫고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지. 뭔 소리냐면 진리직설이 이렇게 되잖아? 호감 관계가. 그러면 조건은 이렇게 뚫고 요게 참이야. 벌어지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태연아, 뭐 2명 이렇게 공부하다가 아까 9명 이렇게 공부하니까 좀 어색했니? 어색했어? 내가 뭔가 평상시보다 더 말을 열심히 하는 거지 아무튼? 완전 잘했어. 아 진짜? 사람이 원래 그런 거지. 아 그럼 약간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내가 좀 그렇게 보였겠다.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세속적이라 그러나? 속보였다 그러나? 저 선생님이 저렇게 뭐 이렇게 막 목초밥 저렇게 하는 강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왜 저러시나?
89페이지 보세요. 자, 진리니까 PQR이 있는데요. 우리 그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자, P가 Q를 포함한다는 얘기죠. P 교 Q가 Q라는 얘기는 Q가 안에 들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자. 그 다음에 P하고 R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이걸 뭐라 그래? 서로. 그러니까 R은 바깥쪽에 있어. 근데 P하고 R이 서로 소니까 Q하고 R은 당연히 서로 소죠. 자, 이 상태에서 지문을 분석하면요.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건 P가 조건 not R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했거든? 근데 얘는요, 일단 무슨 조건인지 파악하기 전에 진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따져보자. 얘는 not이 P가 되고요. not이라는 것은 부정이잖아. 진리 집합이든 여집합이 된다 그랬죠. 얘는 R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요거하고 요거 사이의 포함 관계를 따져보는 거야. 만약에 포함 관계가 없을 수도 있잖니? 그럼 아무 조건도 아닌 거야. 자, P는 여기서 R의 여집합에 포함되죠. R은 얘죠. 그러면 R이 아닌 나머지 전체가 R의 여집합이거든. 그 중에서 P는 이 부분이니까 당연히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되죠. 그러면 화살표가 나가는 방향으로만 참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벌어진 방향으로 화살표가 나가고 요게 참이야. 그러므로 얘는 P가 주어잖아. 충분하니까 줄 수만 있는 거죠.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지. 2번은요. not Q는 not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했죠? 근데 이쪽도 부정이고 이쪽도 부정이죠? 그럼 대우로 바꾼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수월해요. 이거의 대우는 자리도 바꿔주고 부정도 해주는 거예요. 결국 P이면 Q이다가 되거든. 그럼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따지는 문제로 바뀌었어. 역시 진리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Q가 P에 포함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화살표가 이쪽으로 나갈 수 있고 P 입장에서는 화살표를 받는 상황이죠. P로라고 보면 돼요. 자, 3번은 빨리 한번 해볼까? R하고 그 다음에 not Q니까 Q의 여집합 사이 포함 관계를 보는데 R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죠? Q가 여기 있으니까 얘를 제외한 전체가 여집합이고 R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화살표가 이쪽으로 나가고 충분하니까 나간다고 보면 충분 조건이 된다. 쉽죠? 자, 그 다음에 포함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 자, R이요. P 또는 Q. P 또는 Q는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90페이지죠. P 또는 Q는 진리집합 사이로 바꾸게 되면 P하고 Q의 합집합이죠. 자, PQ의 합집합을 일단 구해볼까? 자, P는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의 사이죠. 마이너스 2와 자, 플러스 2의 사이다. 이게 P가 되고요. Q는 1 이하. 그럼 1이 이 정도 있다고 봤을 때 1 이하는 이렇게 되죠. 요게 Q예요. 그럼 PQ의 교집합 아니다. 합집합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싹 합집합 다 되는 거지. X는 2보다 작다. 자, PQ의 합집합 구했어. 뭐야? X는 2보다 작다. 이해되죠? 교집합은 1 다시 교집합은 마이너스 2초가 1 이하가 되겠죠? 이 부분이 교집합이지. 합집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전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R이요. R은 뭐야? X가 A 이하죠. 요게 있잖아. X가 2보다 작다에 포함되어야 된다. 됐죠? 자, 부등식의 포함 관계를 따질 때는 수직선에다가 그려서 하는 거고요. 자, 그려보면 2가 이쯤 있다고 봅시다. 2보다 작다. 여기 안에 얘가 들어가야 돼. A 이하. 그럼 A가 2보다 당연히 왼쪽이죠. 이렇게 돼야 되죠. 이해되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판단을 잘 해봅시다. A의 위치는 2보다 왼쪽에 있지? A는 2보다 작다. 이제
이게 A의 볼인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건 다 할 수 있고요. 여기다가 등호를 붙일지 말지를 판단해야 돼요. 네, 필요 조건인데 이쪽이에요. 선생님 미쳤나 봐. 미안. 얘가 주어죠? 얘가 필요하니까 지금 이렇게 돼야 되죠. 미안. 거꾸로 했어. 이보다 작다고요? 얘가 포함되는 A가 이쪽에 있어야겠지? 네. 그래서 A는 2보다 커야 되죠? 그 다음에 등호로 붙일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선생님이 있다고 그랬어. 자, 바깥쪽 부분도 칠해져 있고 안쪽 부분도 칠해져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바깥쪽하고 안쪽이 모두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 바깥쪽은 칠해져 있고 안쪽은 빠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바깥쪽은 빠져 있고 안쪽이 칠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바깥쪽이 안쪽을 포함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3가지는 되는 거죠. 얘는 오케이예요. 얘 혼자도 뭐가 등호를 오케이도요. 최소한 안쪽하고 바깥쪽이 같은 건 상관없어. 바깥쪽이 넓은 건 당연히 되는 거죠. 넓다는 것은 얘는 이런 거죠. 바깥쪽은 지금 들어가는데 얘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포함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깥쪽은 구멍인데 안쪽은 칠해져 있으면 이 구멍이 이쪽 칠해져 있는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바깥쪽이 안쪽을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경우만 등호를 뺀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바깥쪽이 구멍이고 안쪽이 칠해져 있는 경우 한 가지만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선생님 설명에 따른 3번째 케이스가 되고 얘는 등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 그러므로 A는 2 이상이라고 얘기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최소값이 2다. 자, 끝. 명제 끝났고요. 부등식이 남았는데 잠깐 쉬었다 할게. 부등식부터